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그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월 순환,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첫 주 거고요. 그러니까 새 순환 시작이죠. 자, 뭐 이제 공법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도록 하시죠. 먼저 책을 보시면, 먼저요. 수업 진행은 그러니까 책과 강의 노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뭐 저희 시험 다 하신 앞에요. 아무튼 요 앞부분 어떻게 쪽수가 안 써져 있어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왜 이 앞은 쪽수를 안 쓰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말 다음에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뭐 저희 시험이 그러니까 1차 과목 2개가 있고 2차 과목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그러니까 민법과 그러니까 개론이 있고, 다음에 2차 과목에 그러니까 중개법과 다음에 공법과 다음에 그러니까 공시세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시험에서는 한 과목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수업은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요. 시험 시간을 보시면 옆쪽이요. 3번 시험 시간. 그러니까 1차 시험 1교시. 그러니까 두 과목 9시부터 그러니까 9시 반에 9시에 입시라고 9시 반부터 11시 10분. 그러니까 2차 시험 1교시. 그러니까 13시부터 아니 3시간 13시죠. 1시부터 그러니까 2시 40분. 그러니까 2차 시험 2교시죠. 그러니까 2교시에 한 과목 공시세법에서요. 그러니까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차 시험 두 과목 보고 2차 시험은 이렇게 시간은 이제 화장실 등이나 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아침부터 해서 뭐 4시까지니까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수요. 모든 과목 다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다 40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어느 하나도 40점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국민의 중요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조금 더 아세요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과목 다 40점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2차에서요. 1차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2차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죠. 60점 이상이니까 100점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점 중에 120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300점 중에 그러니까 180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과 개론 중에 그러니까 뭐 이제 하면서 좀씩 이제 자기 가닥을 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민법에서 좀 더 점수가 나온다, 개론에서 점수가 좀 더 나온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민법 개론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그게 문제죠. 민법을 먼저 할 건지 개론을 먼저 할 건지 그 100분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자기 가닥을 정해야죠.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3월달부터요. 3, 4, 5, 6, 7, 8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러니까 9월달에 6번, 그러니까 8번 매일마다 모의고사를 보시는데도 시험장에서 그 시간 배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초조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뭐 모의고사를 계속 보셔서,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는 많이 하실 거고 1차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부터 볼 건지, 시간 배분, 뭐 그러니까 50분 되면 딱 접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셔야죠. 뭐 결혼 문제, 계산 문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뭐 진행하시면서 가닥 잡히면 이제 결혼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2차에 뭐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법, 공법, 공시세법이 있죠. 그러니까 중개법은 공부하는 시험에 나오는 양 자체가 적습니다. 근데 똑같이 100점. 그러니까 중개법에서 고득점 하셔야 되고, 공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양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은 면피만 하면 되는 거죠. 뭐 합쳐서 180점이니까 뭐 가장 극단적으로는 뭔가 중개법 90점, 그러니까 공법 40점, 또 이거 얼마요? 50점 나와도 되는 거죠. 뭐 그래도 180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 40점이면 간당간당하니까 마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1차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다 이제 1차도 이제 다 평균 60점 이상, 40점 이상의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2차도 그러니까 40점 이상의 평균 60점 이상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다들 합격을 하시게 될 건데, 뭐 여차저차 사정으로 공부하시다가 약간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등등등 이러저러 어떤 일이 있을 줄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걸로 공부에 집중에 조금 놓치시게 되면, 그러니까 1차는 되는데, 그러니까 2차가 뭐 하나가 40점이 안 되거나 평균 60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갖추진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1차는 합격했잖아요. 1차는 합격했으니까 됐고,
내년에 2차만 보시면 되죠. 그런데요. 2차는 다 보니까 점수 엄청 나왔는데 1차에서 뭐 하나가 조금 모자랐다고요. 그때 이제 1차, 2차 이름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1차 기본이 안 되셨습니다. 2차 합격한 거 소용이 없고요. 내년에 1차, 2차 시험을 또 같이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공부에 더 많이 하시고 아무튼요. 11월부터 하셨든 1월부터 하셨든 3월부터 하시든 일단은 민법 개론 동영상 다 써 있으니까요. 3번, 5번 보시고 그 다 소련 말들이죠. 익숙한 말들 아닙니다. 소련 말들이니까 3번, 5번 동영상 보시고 그 내용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과목 시간 배분들 하시고 민법 개론 3번을 보시고 아니면 5번까지 보시고 이제 3번 보신 다음에 한번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죠. 아무튼 최대한 빨리 민법 개론은 3바퀴를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절대로 책 읽지 마시고요. 절대로 책 읽지 마시고요. 민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은 조문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조문을 하나하나 읽고 다 머릿속에 그려내야 됩니다. 3번 들으실 때까지는 동영상 3번, 5번 들으실 때까지는 혼자 책 읽지 마시라고요.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알겠다 싶을 때 책을 읽으셔야지 내용도 모르는데 이상한 뭐 소리말 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책 다음에 이제 목차에 6개 법이 있죠. 콘텐츠라고 되어 있고요. 6개 법이 있습니다.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40분의 12, 4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옵니다. 40분의 12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공법 전반입니다. 공법 모두 다예요. 부동산 공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뭐다 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가장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2편 도시개발법, 이제 도시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그냥 남겨서 개발법,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40분의 6 쓰시고요. 40문제 중에 6문제. 그 다음에 3번, 나머지는 다 빼고요. 도시 정비법, 그렇게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는 게 낫겠네요.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법이고요. 도시정비법 역시 40분의 6, 40문제 중에 6문제입니다. 4편 건축법, 건물에 대한 거죠. 40분의 7, 40문제 중에 7문제고요. 그 다음에 5편 주택법, 40분의 7,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6편 농지법, 40분의 2, 2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농지법 제일 뒤에 있고 2문제지만 차라리 어느 다른 대목의 2문제 분량보다도 훨씬 쉬워요. 농지법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내용 들어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1장 총칙으로 되어 있는데, 책의 6쪽에 오시게 된 거고요. 6쪽 가기 전에, 공법 전반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가시죠. 강의 노트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의 1쪽이요. 강의 노트는 이제 설명이고,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을 줄여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본서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들이나 개념들의 표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 수업 시간은요, 다른 거 싹 옆으로 빼시고요. 아니면 첫 책상 뒤로 하시고요. 아니면 두 책상 쓰시는 분은 옆으로 다 빼시고, 기본서 2쪽 책 펴세요. 강의 노트 2쪽 책 펴세요.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 빨주노트 파나보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동영상으로 복습하실 때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연필 한 자루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뭔가 써야 되는데 쓰는 것 말씀도 못 드리고, 일단 표시부터 다 끝나고 또 따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수업 시간에는 연필 한 자루, 그냥 밑줄 찍찍 끝.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요. 그걸 따로 판사할 내용 많지 않고요. 판사해야 될 내용은 다 강의 노트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보는 중간에 요거는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있을 겁니다. 빨주노트 파남보 꺼내지 마시고 어차피 쓴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연필로 찍찍 쓰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서 2쪽, 그 다음에 강의노트 2쪽, 연필 한 자루. 공법 시간에 노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스프린트물 필요 없고요. 그래서 노트 다 저 멀리 보내세요. 노트 쓸 일 없어요. 공책이요. 이건 강의 노트고요. 강의 노트고요. 자, 보시죠. 그렇게 공부를 해가시자고요. 그리고 중간에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나가세요. 나갔다 왔다 하세요. 조용히 뒤로 빠져서 나가시고, 중간에 수업 중간에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싶으면 그 시간에는
저 뒤에 가서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조용히 그러니까 나가셔서 전화 받고 들어오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초등학교 교실 아닙니다. 그리고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학원에 좀 늦게 도착하셨다고요. 10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 30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공법은 수업 중간에 언제라도 나가시고 언제라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조용히만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늦게 오셨다고 바깥에서 시간 죽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들어오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시죠. 강의노트 1조경,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강의노트 1편, 국토계획법, 먼저 전에 1-1번 부동산 공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 시간이,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개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인데, 이게 이제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법 중에서도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게 뭔지에 대한 이제 큰 가닥을 잡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법률, 전국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건 지역 주민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택시요금 지방마다 다른 거죠. 지방 약속이 조례입니다. 그 아래 그리면 그러니까 중앙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방의 입법기관, 행정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법과 관련해서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8년 7월 17일 헌법으로 시작됐고 그러니까 헌법은 5천만 국민의 약속이고 시시콜콜 국민이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는 기관 국민 대표 300명을 뽑았죠.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 300명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빨간불 때 건너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집행하는 행정부가 필요하죠. 집행자가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그러니까 행정청이고 행정부요. 행정부의 대장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고 국무총리와 17명 장관, 그다음에 처장 등등등 임명하고 그래서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어느 누가 도로교통법을 어겼습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실선, 노란선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넘어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넘어가서 건너편에 오던 차랑 부딪혀서 큰 사고를 냈습니다. 법 어겼죠. 중앙실선 넘어가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개똥이 흥청망청 하다가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소똥이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크 하면서 살짝 넘어가서 옆에 있는 차 옆을 살짝 긁었습니다. 똑같이 2년이요? 아니죠. 개똥이는 A는 큰 잘못을 했고 B는 작은 잘못을 했죠.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둘 다 넘었어요. 둘 다 위반을 했는데 A 너는 징역 2년, B 너는 벌금 10만 원.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요? 교통경찰은 그걸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 판사가 이라는 것이 법원이죠. 그 법원을 사법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셋이 서로 견제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법원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국회에서 법을 정했다. 그 법을 공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쪽이 누구라고요? 행정부, 행정청입니다. 저희는 중앙정부고 국회의원 선거 몇 년 전에 했고요. 대통령 선거 작년에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은 국민선거로 뽑진 않죠.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 이번 6월달에 선거를 하실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지방 약속을 정하는 기관이 있고요. 입법기관이 있는데 지방 약속,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택시요금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걸 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 거죠. 지방 약속은 조례. 이건 전국의회, 전국의회를 줄여서 국회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인 거죠. 그리고 행정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겁니다. 세종에서는 그냥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뽑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약속은 조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요. 공법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법의 분류. 그러니까 사법과 공법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A가 물건을 B에게 팔겠다. 그러니까 B 물건을 사겠다. 그냥 민법에서 배우시는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A와 B 동등한 관계이죠. 서로 뜻이 맞으면 뭐가 계약이 맺어져서 진행이 되고 안 맞으면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 버벅이면 큰일 나. 버벅이면 징역가. 무슨 법이요? 공법이죠. 공법.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게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뭔가 정한 약속이 있는 거죠. 이건 A와 B 둘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A, B, C, D, E, F, G 아무튼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있고 지역으로 하면 그러니까 100만 시민이 있는 거죠. 30만 시민이 있고요. 전체가 다 위해서 필요한 약속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 등등등 환경에 관한 법 모든 법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이요.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고 행정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은 이런저런 규제가 귀찮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했다가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거죠. 비 온다고요. 춥다고요. 빨리 집에 가는데 뭘 깜빡거리고 있어요. 누가 길에다가 촛불 켜놓고 난리요. 나는 그냥 걸어갈란다.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너가면 돼요? 그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지역 전체가 엉망이 되죠. 빨간불 때 차 지나가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요. 아무데나 버리면 돼요. 그 사람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그 뭐 환경 안 좋아지고 거기 뭐 그러니까 파리, 모기, 쥐 들끓게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쥐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무로에서 그러니까 요만한 데다 키우는 그 이쁜 쥐 말고요. 그러니까 애완용 쥐 말고요. 그러니까 뭐 그 들에 막 하수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쥐요.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만 해도 그러니까 그 쥐가 그렇게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고요? 공법이고 공법적 관계에서는 이거는 행정청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이 공법에서 A와 B 어느 누가요? 그러니까 빨간불 때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요. 당신 일로 오셔. 왜 빨간불 때 건너와요? 엎드려 뻗쳐. 그리고 몽둥이 때리면 돼요? 안 되죠. 사형. 개인이 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요.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는 거죠. 교도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리 오셔. 그러니까 당신 왜 배추 쓰레기를 여기 길에다 버려? 그러니까 벌려. 이 쓰레기를 내가 너 입에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라고요.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거죠. 못한다. 관청의 도장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뭐 도로교통법, 환경에 대한 것, 세금에 대한 것, 국방, 군대 가는 것 별별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건 민법 일상생활에서 1년에 한 소송은 민사소송은 한 3건씩은 보통 하고 계신가요? 법원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소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직접 민법의 기본 질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민법으로 다툼 생겨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내가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인상 찌푸리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걸 어기지? 뭐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막 뭐 담배 피고 그냥 차에서 담배 피고 막 그 꽁초를 막 길거리에다 퉁퉁 버리는 차들 있잖아요. 그 뒤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창문 열어놨으면 그게 또 이렇게 바람 타고 슉 들어오게 돼요. 내 차 안으로. 그러면 아주 뭐 운전하고 있는데 탐부꽁초가 뭐 시트에 붙어 떨어졌어요. 그거 치우느라고 사고 생기고 그런 경우들도 많죠. 아무튼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 준법 정신 뭐 그런 이제 사회적 질서 뭐 그런 거죠.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춰져 있는 이런 서로 예의, 질서, 규범 그런 것보다 좀 못하다고요.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저 나라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우리도 뭐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나라들도 그런 것을 이제 집행하고 그렇게 되면 그 똑같은 수준은 되겠죠. 그렇게 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요. 그러니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습니다. 이제 400개 법 중에서 아까 보셨듯이 우리는 6개 법을 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법은 그렇게 서로가 지켜야 될 약속이고, 지방 약속이 뭐고요? 조례.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A와 B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전체 위해서, 지역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국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 중에서 6개가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공법. 3-1번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그러니까 3-2번 그러니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관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만이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게 있고, 국회에서 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하냐, 그건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법 정해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집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빨간불 때 건너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그 교통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 그런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일단은 걱정되죠. 일단은 못하게 한다고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땅 손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땅 손댈 수 없는 나라예요. 왜요? 땅 손댔다가 이렇게 비 오고 큰 비 오는데, 그러니까 비탈진 산 무너져서 흙덩어리 떨어지면, 그러니까 산사태 일어나면 아랫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축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30채 이상 못 짓는 나라입니다. 집 30채 지으면 지역 주택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대한민국 논밭 손 못 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논밭 지 맘대로 손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밭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기후 환경까지도 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은 땅, 부동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래요. 일단 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땅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표에서요. 아래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개발행위 못한다. 그러니까 금지다.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개발행위 허가요. 일단은 금지되어 있고 뭐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지금 이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제일 아랫줄에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고요. 그 네 개 중에 지금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손 못 대는 거라고요.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다고요. 뭐 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허가받아야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대한민국 건물 지을 수 없다고요. 건축 금지되어 있고, 건축법에서 건축 금지되어 있고,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요.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30채 이상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30채 이상 짓는 거 다 금지되어 있고, 30채 이상 지으려면 주택법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승인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논밭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밭 손대려면 농지법에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손댈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공법의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반토막,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공법에 이것만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관청에서 뭔가 결정하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 그 서세종, 그러니까 북공주 아이신가요? 저쪽으로 이어지는 큰 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편한 거죠. 근데 옛날에도 길은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길은 있었고 아주 꼬불탕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다니기는 불편했잖아요. 그래도 다닐 수는 있었다고요.
뭐 그것 때문에 거기서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가 막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루에 두세 건씩 사고 생기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를 늘리자고 한 거죠.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공사를 할 건지, 그러니까 반상에서 정했어요? 관청에서 정했어요? 관청에서 정하는 거죠. 관청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이요. 4대강 사업을 할지 말지, 어디에 고속도로를 낼지 말지,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8조짜리 광산을 사서, 그걸 1년 지나서, 그러니까 1000억에 팔지 말지, 그런 거 다 누구 마음이에요? 관청 마음이죠. 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관청에게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고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했다는 보고서도 내고,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무슨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엄청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니까 이제 곧 마르고 닳도록 나올 거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문에 몇 군데도요. 어느 곳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곳에 대한 기사들 몇 번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의 구청장 하나만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조선시대 변사 또는 택도 아니고요. 평양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구의 모든 돈, 그 구에 있는 2000명 공무원 생사 여탈권을 혼자 다 갖고 있다고요. 이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목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자를지 말지, 공무원 안정직장 아니라고요. 구청장 한 사람 손에 2000명 생사 여탈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억, 100억 돈을 구청장 자기 맘대로 거의 다 운영하게 돼 있고요. 또 지방의 의원들 그 중에서 또 그거 또 빼먹는다고 또 난리가 아니고 그런 거죠. 관청에게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통제하는 건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아이고, 제가 국민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해서 뽑아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도둑놈들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26명 중에서요. 그러니까 226명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17명 합쳐서 24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빵에 간 게 몇 명이요? 징역 들어가 있는 게 130명이요. 그러니까 징역 들어간 게 130명. 그러면 이것만 끝이요? 징역 들어간 게 130명이요. 징역 바로 앞두고 사퇴하고 그만 떨어져 나간 놈들이 한 70명이요. 6월달 잘 뽑으세요. 6월달에 243명을 뽑아놨는데 243명을 뽑아놨더니 130명이 징역 들어갔고요. 70놈은 징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퇴하고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은 뭐냐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징역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럼 아직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했으니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공무원 상태에서 징역을 받게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한 70놈이요. 우리 죄송합니다. 뭐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많지 않아서 그냥 뭐 사람이라고 해야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선거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5년 동안 별별 난리들을 다 펴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울 때 다음과 같이 정해진 절차를 지켜라. 그 절차를 지켜서 계획을 결정하면 그걸 엉망진창들을 막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를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윗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그러니까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운다. 뭐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칸요.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죠. 그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는데 그 관리계획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다가 있죠.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까지 넣기는 너무 이제 국토계획법이 뚱뚱이가 되니까 이 개발사업, 개발사업을 하려면 계획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2번 개발법으로 따로 빼놨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3번 도시정비법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공익사업들이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전체가 그냥 부동산 공법이에요.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그 절차를 통해서 그 계획을 규제한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라고 하는 게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2번, 신도시건설 개발법, 그러니까 3번,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은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법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쪽 제일 아래에 있는 1번, 국토계획법.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땅에 손댈 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거고요. 가요노트에 지금 1쪽을 보고 있습니다. 1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 표요. 1쪽이요. 쪽이요. 72분의 1. 1쪽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 말씀드렸죠. 네 번째 법, 건축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 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법, 그러니까 주택법, 30채 이상 지을 때 관청에 도장받아야 된다. 여섯 번째 법, 그러니까 농지법, 개인이 논밭 지 마음대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공법 끝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8주 내내,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뭐 매 시간마다 4-5번씩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공법이요. 관청에서 국민의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그 계획의 절차 등을 통제하는,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통제하는 방법이 절차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고, 다음 쪽 보시면 1-2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저 행정청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관청입니다. 넓게 얘기하면 출판형,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공무원 그러면 행정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세종이 행정도시니까 또 아시기도 하고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시험, 우리 부동산 공법 책에서는 그 7급, 9급 이런 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까지가 행정법 이론의 행정청입니다. 관청은 어떻게 되냐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청이죠. 그리고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지방정부가 있죠. 지금 아까 보셨던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중앙권력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중앙정부이고, 그러니까 지방권력의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지방정부이죠. 근데 지방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 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하나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지방자치단체고요. 지금 강의노트 이쪽에 1-2고요. 그러니까 칠판에 쓰는 것 중에 옮겨 쓰실 거 없어요. 제가 이건 옮겨 쓰세요. 따로 부탁드리기 전에는 옮겨 쓸 거 없어요. 그냥 그것을 그냥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 시간은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다 써주세요라고 하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법은 아까 제가 주비물 5가지 잘못 말씀드렸네요. 기본서 2쪽, 강의노트 2쪽, 연필 한 자루를 가방에다 넣어버리면 공법 수업이 가장 편하고 가장 즐거워요. 가장 좋아요. 연필 한 자루를 갖고 있으면 뭔가를 막 쓰게 됩니다. 연필만 집어 넣어버리면 공법 수업이 아주 편해져요.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할 거 하나도 없어요. 메모해봤자 다음에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안 나오는 거 메모해봤자 그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내용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그래도 메모해야 될 것들은 강의노트로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보시고, 그러니까 뭐 메모하지 않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나고요.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17명 각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요. 그러니까 17개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등 6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경기도 등 8개 도,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17개라고요. 너무 우악스럽게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인구 100만 이상의 어찌고 저찌고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그러니까 대전, 광주,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구가 있죠.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요, 경기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청 남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라 남부,
그다음에 경상남북, 그다음에 강원도가 있죠. 그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뭐 중국 사람들 비자 없이 들어오잖아요. 땅 사면 도민증도 주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도가 8개죠. 경기도, 충청, 옛날 충청도요.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예요? 그러니까 충주와 청주요. 옛날 전라도요. 전라도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예요? 전주와 나주요. 옛날 경상도요. 경상도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예요? 경주와 상주요. 강원도요.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예요? 강릉과 원주가 있죠. 아무튼 그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요. 이게 서울특별시, 거기 써져 있듯이 하나, 광역시 6개, 세종 하나, 도 8개, 제주도 하나니까, 이렇게 하면 17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있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습니다.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더 없죠. 그냥 세종특별자치시이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그러니까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홍성군이 있죠.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시 서구포시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거고요. 선거로 뽑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가 2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아무래도 경기도에 많겠죠. 뭐 부천, 그다음에 뭐가 고양, 뭐 안산, 안양, 뭐 성남, 뭐 등등등 뭐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남에 천안, 청주, 그다음에 전주, 마창진 통합했죠. 포항 등으로 해서 50만 이상 시가 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시하기는 엄청난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묶어서 부르면 그 두 번째 칸 광역 앞에다가 그러면 거기는 안 써져 있으니까 시도라고 쓰시죠. 시 가운데 점 도.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그 17개를 줄여서 그냥 시도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점, 그러니까 도와 같은 급의 시, 천안시, 아산시가 아니라 도와 같은 급의 시, 세종시,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러니까 땅으로는 시도, 사람으로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도시를 따로 둔 이유는 대도시 시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3칸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충남도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남 첫 번째 줄에 충남도지사가 있고 셋째 줄에요. 셋째 줄에 첫 번째 칸 천안시장, 두 번째 칸에 아산시장, 세 번째 칸에 홍성군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칸부터 보시죠. 아산시장 선거로 뽑아줬으니까 오직하는 거 결정할 수 있다고요. 5가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줄 도로신설, 문화센터 신설, 그거는 아산시장은 결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집 윗사람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하고 승인을 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칸요. 홍성군수 5가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도로신설, 문화센터 신설, 홍성군수는 결정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올리고 중남도지사가 5가지를 결정하겠죠.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천안시장 제가 결정하는 거 5가지에다가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니까 다른 거 3가지를 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도로신설, 문화센터 신설 그런 거는 천안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3가지는 지가 직접 결정하니까 도지사한테 올려야 되는 건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그렇게 읽으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출판에 직접 짚으면서가 뭐죠? 뭔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10가지를 결정해 여기만 좀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충남도가 있고요. 도지사가 있고요. 도지사 아래 아산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양군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천안시장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민들, 시민, 군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뭔가 10가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10가지가 있는데 선거로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시장 몇 가지 결정할 수 있다고요? 5가지 결정할 수 있다고요. 10가지가 있는데 아산시장이 5가지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5가지는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양군수 5가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가지는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천안시장 똑같이 5가지냐고요. 그러면 데모한 이유가 없겠죠.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50만 이상 대도시장에게는 큰 권한을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지역 주민에 필요한 10가지 중에서 천안시장은 5가지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결정할 수 있다고요. 3가지를 더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안시장은 8가지를 결정하고 지가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리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2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3가지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뻔한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소규모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 없고 대도시 시장은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공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에 1-3번이요.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 여기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개발 땅이었고 지금도 계속 개발 땅이다. 그건 뭐 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옛날도 개발이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콘크리트 열심히 붓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옛날도 보전이고 지금도 보전이다.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이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전으로 묶여 있으면 건물을 못 짓잖아요. 땅값이 싸잖아요. 그것을 개발 쪽으로 바꿔달라. 우리 지역도 뭘 풀어달라 얘기들을 한다고요. 근데 관청에서 안 된다. 여기는 풀면 뭐가 안 된다. 여기는 묶어두겠다. 주민들 좋아요 싫어해요? 이씨 너 이번 선거 때 봐봐봐. 아무튼 뭐 그럴 거잖아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보전을 개발로 바꾸겠다. 이건 엄청 센 결정이죠. 그러니까 건물 못 짓는 산자락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제곱미터당 10만 원. 그런데 그게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 된다고요. 건물 짓는 땅 됐으니까요. 상가 땅 됐으니까 상가 지을 수 있는 땅 됐으니까요. 땅값 50배 뛰는 거죠. 그거를 개인이 결정한다고요? 관청에서 결정한다고요? 개인이 결정할 것 같으면 뭐 다 자기 땅 뭐 비싼 땅으로 다 바꾸고 싶겠죠. 관청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앞으로 이 땅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라라고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는 거죠. 관청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개발 땅을 보전 땅으로 바꾼다. 이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 털어서 숲 만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가 지역 털어갖고 거기다 숲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없죠. 이건 아예 있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가지라고요. 보전을 보전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 보전을 개발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결정인데, 그러니까 땅값 20곱백이요. 땅값 50배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한테 맡겨요? 관청에서 해야 돼요? 관청에서 해야죠. 아까 관청 중에 일부 못된 동그라미들을 제가 얘기 드려서 그런 거였지만, 그리고 일부 못된 동그라미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고요. 그 나쁜 동그라미들은요. 그러니까 243명 중에서 몇 명밖에 안 돼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고요. 그 중에 그리고 43명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43명 착한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관청에서는 일을 잘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맡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결정하는데 이런 결정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고요. 국가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면 되지. 국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건 다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맡길 수는 없고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 천안시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이 도지사 도장받지 않고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남 아산시의 경우에는 아산시장은 지가 결정할 수 없고 계획 세워서 도지사한테 올리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은 50만 넘고요. 아산은 50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시댁이라고요.
6개 법 중에 4개 법이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댁 이 원칙. 그 아랫줄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 원칙.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그러니까 시댁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러니까 대도시, 천안, 평야, 수원, 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만 합니다. 그냥 우선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누구라고요? 시댁이라고요. 시댁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은 국민 생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고, 건축법의 건축허가는 그거는 이제 요건대로 처리하고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가장 말단 시군구가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각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고, 다음 쪽 와세요. 3쪽 제일 뒤에. 그러니까 1-4번.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6칸. 이것도 또 처음에 약속이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두 번째는 A예요, B예요? 이 표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칸이요. 세 번째, 두 번째요. A도 되고 B도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둘일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A를 얘기할 거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셋째 줄, 두 번째 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줄.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칸 중에 두 번째 칸입니다. 그래서 줄과 칸이요. 그럼 1-4 표가 옆으로 6칸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공법의 행위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뭔가를 하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요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서세종 IC 그런 공사를 하고 하는 거죠. 한국토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을 했고요. 한국석탄공사, 요즘 텔레비전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강원랜드에다가 석탄공사에다가 또 어디 거요? 페루 건가요? 호주 건가요? 그러니까 광산을 사고 어찌고 저찌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간 건설회사들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개인도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것도 이제 혀에 붙여두시고 상황 떠올리시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국세 넣어서 만든 회사, 한국토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세 넣어서 만든 회사, 그러니까 세종시설관리공단 등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칸요. 국가, 지방까지는 행정청이고,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공기업은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회사라는 거지, 또 꼭 100%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게 100% 관청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민간은 다 민간이고 관청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칸이요. 국가, 지방, 공기업. 한국토주택공사는 국세 넣어서 만든 회사니까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공적 주체에 해당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입니다. 네 번째 칸 이하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칸에서 행위주체 중에 세 번째 있는 공기업은 관청은 아니다. 그건 따로 떼어놓고 다 하시는 거예요. 토주택공사, 시설관리공단. 지금 여기는 신도시여서 그러니까 도로면에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구역 이렇게 요금받는 곳이 별로 없지만 거기 요금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어느 시 가면은 그러니까 도로에 한쪽에 주차구역이 있어서 거기 이제 차 주차하면은 아저씨들 와서 요금받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요금만 받는 거지. 그분이 공무원이요? 그분이 행정청이요? 국민에 대해서 통제를 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거기는 공기업은 관청은 아니라고요. 거기까지 아시면 됐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국토계획법.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공법 전반을 보시는데 필요한 한두 가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5번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